저 PBR 주식이 주도주군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만큼 정말 싼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널려 있다. 주도주 중에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한국 시장 자체가 천지개벽할 기회가 열리게 되겠죠. 해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행복한 부자 여정 나아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네, 드디어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틈타 10개월 만에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등 한국 주식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주도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들까지 계속해서 탄생하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오늘은 과연 이 새로운 주도주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특히나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투자 전략 및 관련 기업들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핵심 내용은 새로운 정부 정책 관련주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주도주이자 하반기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역시나 정부의 정책인데,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 시장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도주의 가장 핵심 공통점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였거든요. 반대로 정책 피해주는 처참하게 무너졌죠. 대표적으로 관세에 따른 피해주들이 상반기에 아주 그냥 시장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거꾸로 갔죠. 반대로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관세를 피하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의 핵심 카드로 자리매김을 하며 주가가 올라갔던 기존의 주도주, 대표적으로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원전, 그 외에 이제 뭐 화장품, 의료기기, 엔터, 그 다음에 몇몇 바이오 기업들, 이런 식으로 상반기 주도주의 흐름이 나섰단 말이죠. 로봇도 여기에 또 편입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주도주의 흐름이 사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한국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새로운 신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 강력한 재정 지출과 두 번째,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으로 특정지어질 것이다. 그만큼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정부가 주요 산업 정책을 주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진보당과 보수당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의 힘. 진보 쪽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좀 더 큽니다. 반대로 보수 쪽으로는 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는 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 그만큼 정부의 힘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정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견해들을 좀 다 빼고 투자자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부의 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돈을 풀어서 쓰고자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 갖다 쓸 거냐를 볼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투자 기회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국회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을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들의 빠른 추진이 또 가능할 테니까 취임한 이후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핵심 정책이 뭐가 될 건가, 그에 따른 수혜가 어느 산업, 어느 기업이 입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단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금융 관련 대선 공약을 봤어요. 첫 번째, 경제 경기 부양,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지금 내수가 워낙 죽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돈을 벌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되죠.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근데 그 돈의 흐름에 있어서 첫째는 방향성도 되게 중요한데, 둘째는 우리는 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방향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규모는 여기서 나오죠. 자, 총액 30조 원의 규모의 추경을 하고 총액 1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나이라는 지역화폐 관련 대장주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추세 상승을 만든 상황에서 여기 지지라인 여러 차례 밟아주다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만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기관도 오늘 쌍끌이로 쓸어 담았네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내가 지역화폐 관련주를 이재명 당선 전부터 유심히 보면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쭉 키워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웹캐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 관련주를 엮이면서 추세적으로 이와 같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또 상단을 살짝 뚫어주는 움직임까지 나가줬어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이유가 이런 방향과 규모에 달려있다. 저는 이거 못 잡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요? 그러기에는 기준 라인보다 너무 많이 올라있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후속주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로 봤을 때 그 다음 밑으로 들어와 보는 거죠. 산업적인 육성을 봅시다. 가장 첫 번째가 역시나 AI입니다. 5년 임기 내에 100조 조성한대요. 금액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민간 부분 65조, 매년 정부 재정을 합쳐가지고 100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형태의 LLM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민간에 자유롭게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엔비디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오픈 AI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거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 저도 요거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R&D 지원인데, 이거를 A, B, C, D, E, F로 볼 수 있거든요. A, AI, 인공지능, B, 바이오, 그다음 C, 컨텐츠, D, 방산, E, 에너지, F, 제조업. 이 산업들을 핵심 축으로 해서 R&D 투자 및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정부의 힘이 크고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막 풀어가지고 특정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큽니다. 자율경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 밀어붙이는 산업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밀어주는 쪽은 정말 양분을 쫙쫙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쪽은 많이 메말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 A, B, C, D, E, 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회복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좀 더 정부가 직접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좀 강력한 의지는 이런 데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공정성 및 거버넌스 강화해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그냥 아웃시켜버리겠다. 내지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하는 모회사 기업이 나오면 일반 주주에게 일정 수준의 신주 물량 배정을 제도하겠다. 이게 사실상 기존의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 등쳐먹었던 행위들을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을 클린하게 꾸정물들을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취지죠.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손을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큰 돈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러한 꾸정물들을 걸러내면서 점점 클린한 시장으로 발돋움을 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시장 자체가 천지개벽할 기회가 열리게 되겠죠. 가뜩이나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점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이 하반기에 더 많이 풀리게 되면서 더 많은 돈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봤는데 여기 꾸정물이라 들어가기 싫어 라고 해서 안 보던 시장이 웬걸 점점 깨끗해지네, 그 와중에 또 보니까 되게 싸네, 웬 떡이냐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겨야 되는 흐름이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투자할 때 있어서 꾸정물을 걸러내야 되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공부 안 하고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했다가 꾸정물에 발 잘못 디디면 탈출도 못해요. 그런 기업을 최소한 우리 스스로가 걸러낼 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싼 주식을 절대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싼 주식 중에서도 주주를 위하지 않고 꼬름한 냄새가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건설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내수였잖아요. 수출은 잘했거든요. 이번에 신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봤을 때는 양적 성장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건설 쪽의 턴어라운드를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에 건설주들이 또 싼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사는 워낙 알아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R&D 투자 확대, 세제 지원까지도 들어오게 되면서 더 수혜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도 저는 기존에 안 보셨던 분들도 충분히 새로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은근히 보면 주요 발언들에서 K컬처, K컨텐츠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이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 컨텐츠 쪽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정치적인 외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중국과 북한 쪽과의 외교도 좀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이기 때문에 엔터를 놓고 보면 중국의 그 한알령 해제 쪽도 기대해볼 만 하거든요. 안 그래도 올해부터 BTS, 블랙핑크 등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 이게 이제 재개가 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쪽으로의 실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중국 한알령 해제 및 신사업 분야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한 게 또 엔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도 이제 K 컨텐츠 쪽이랑 또 연계가 되는데, 요즘에 화장품 판매가 되는 게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배우, 이 아이돌 너무 이쁜데 어떤 화장품 발랐지? 그 다음에 한국의 주요 스트리머들,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되면서 화장품도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APR 코스맥스와 같은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흐름도 장기적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수출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추경을 하고 또 지역 화폐를 많이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 지역 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쓸 때 사람들이 그러면 뭘 쓸 거냐, 뭘 소비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음식료가 가장 만만하죠. 생필품 소비로 직결되는 수단이 지역 화폐 소비 쿠폰인 만큼, 그래서 단가가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음식료 제품군이 가장 빠르게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좀 평가가 절하되어 있던 음식료들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권주는 이제 주식시장 부양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수혜를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또 많아지는 거래량과 함께 증권주의 실적까지도 같이 더블로 커져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증여세 개정안,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면서 주가 부양 필요성을 자극해서 저 PBR, 그 다음에 승계 이슈 및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들이 앞으로도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존 주도주들 외에 충분히 전력기기라든지 건설, 엔터, 그다음에 증권, 지주사 같이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충분히 또 하반기에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죠. 자, 현대건설을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같이 원전 대장주로 꼽으면서 벌써 지금 5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건설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단계적으로 바닥 대비 50% 정도 올랐음에도 제가 너무 싸다고 했던 이유는 PBR이 여전히 한 배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1, 2년 전에 조선주를 보는 것 같다, 실적이 들쭉날쭉하면서 박스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확인이 되고 하는 만큼 가치주로 평가가 절하되는 게 아니라 성장주로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현대건설 원전 대장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사실 아직도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싸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을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주도주임에도 싼 주식은 우리에게 쉽게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렵지, 찾았다면 소액이라도 일단 담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 PBR 주식이 주도주군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만큼 싸면서도 주도주인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에 목매지 않아도 새롭게 정말 싼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널려 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도주 중에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건설도 잘 보시면 DLENC 같은 경우에도 PBR이 0.43배. 자, 작년 대비 올해 거의 뭐 2배 가까이 점프, 추가 성장까지 전망.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추세 돌리고 있죠. GS건설도 보시면 PBR 0.43배 저 PBR 주식에다가 실적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추가적인 성장 전망. 추세도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PBR이 아직 1배가 안 되는데 탄탄하게 성장의 전망이 잡혀 있고, 그러면서 큰 추세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 상황. 자, 이런 식으로 건설주들이 알게 모르게 여전히 PBR이 1배가 안 되는 저평가 국면임에도 실적이 특히나 작년 대비 올해 크게 점프를 뛰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추세도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다. 현대건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쓸어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엔터도 보시면 SM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 추세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이 딱 좋거든요. 추세 하단에서 사서 쭉 끌고 가거나 상단에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아래에서 받아먹고 위에서 또 분할 매도하고 아래에서 또 받아먹고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수익 키워갈 수 있는,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우상향 만들어가고 있고, DOU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올라갈 때만 따라잡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 번 지지고 볶고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증권도 저 PBR이랑 엮여 있어요.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야말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실적의 상승을 또 기대할 만한 기업이 되겠죠. 가장 개인 투자자들 많이 쓰는 거 키움증권.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앞전에 있던 박스권을 뚫어주고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PBR이 아직도 0.8배. 삼성증권도 이렇게 단기 박스권 뚫고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데 PBR이 아직 0.72배. 근데 배당은 또 6% 가까이 나죠. 미래에셋증권은 PBR이 아직도 1배가 안 돼. 배당은 아까 삼성이랑 키움이 더 많이 주네요. 이런 증권주를 공략하실 때는 아무래도 배당까지 다 같이 보시면 더 좋아서.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최근에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PBR이 아직도 0.73배. 배당은 5.5%. 심지어는 증권주는 고배당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주사도 굉장히 강하죠.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저번 주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HD 현대도 그렇죠. PBR이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 1배가 안 됐고 이제 뭐 거의 1배 가까이 됐네요. 그다음에 배당 3% 이상 주고. 두산은 많이 오르긴 하는데 사실 PBR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PBR이 6배가 넘어요. 두산은 그냥 성장주 밸류 바꿔가고 있어요. 두산전자랑 두산에너빌리티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죠. 저 PBR 지주사는 또 SK가 대표적이죠. PBR 0.44배에 배당이 4% 이상. 그 다음에 하나도 PBR이 아직 낮죠. 하나도 사실 대표적인 이제 주도주 그룹 내에 있는 지주사인데 PBR이 아직 1배가 안 되죠. 다만 이제 배당은 그렇게 크진 않다. 코오롱도 PBR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랐음에도. CJ도 아직 PBR 1배 안 되네요. 롯데지주도 마찬가지. DL도 마찬가지. 지주사만 봐도 아직도 많은 주식들이 저 PBR에 고배당 주면서 추세 돌리고 있거든요. 공략할 게 아직도 이렇게 수두로 빽빽해요. 참고로 이 저 PBR 고배당 관련 종목은요, 기존의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로봇 같이 대장주 중심으로 올라가던 흐름이랑 좀 다를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나도 분명히 원전을 샀는데 내 건 왜 안 오르지? 대장주만 오르네? 이런 식으로 기업 선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을 건데,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저 PBR 관련 주식은 기업 선별하는 것도 대장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 올라가고 실적 탄탄하며 배당 주고 싼 주식 위주로 선별을 하면 널리고 널린 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탑픽을 굳이 어렵게 찾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분야다. 오히려 고배당 ETF에 투자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게 이쪽이니까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진짜 뷔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맛대로 취향껏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